네,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깊은 상담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께서 함께하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별로 방향성이 없고 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독감이다라는 해서 다시 좀 경기 재오픈 관련돼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항공, 여행, 음식료 이쪽에 오늘 좀 시장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이제 위드 오미크론이라도 표현이 바뀌었더라고요. 2월 말 정도에 독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미 이제 영국 쪽에 축구 경기가 보게 되면 네. 마스크 안 쓴 관객들이 많죠. 예. 미국도 사실은 집단 면역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감기에서 좀 심한 단계라고 하면 집에서 진단하고 집에서 경경 치료제 먹고 다시 진단해서 문제 없으면 최종적으로 보건소 가서 확정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경기의 위축은 굉장히 감소될 수 있고 또 지금도 9시까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활동들이 어려워지는데 이후의 예.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결국엔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선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해외도 보기 되면 똑같습니다.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MGM 카지노 리조트 같은 이제 카지노와 호텔 업종들,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업종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선방하고 있고요. 국내도 이제 뭐 가치주와 이제 성장주 파악 계속 하다가 사실 빈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레저나 이제 음식료 업종들 또 특히 최근에 곡물가들도 많이 오르고 네. 또 기습적으로 그 가격들 인상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번들 라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사리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 80% 이상 올랐어요. 예.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네.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농심이나 하이트진로나 이런 종목들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지금 시장은 V자 반등이 아니라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면 상승세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빠진 부분은 50% 정도로 회복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 사실 공격적인 매수는 쉽지 않고요. 시장이 이제 하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줄 때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타이밍은 좀 운봉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NFT 시장 관련해서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 업종 다시 좀 부각을 네, 받으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서 연초에는 잠깐 눌렸는데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추세적인 반등입니까? 기술적 반등입니까? 저는 예.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3월에 있을 수 있는 예정이고요. 지금 물가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또 다른 원재료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주기보다는 사실 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세들이 나오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사실 50%, 6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미국 보더라도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이제 로블록스나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 넷플릭스 종목 보더라도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부분이어서 이거 연속성을 좀 주기는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차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하락한 부분의 한 23.8%가 1차 지지 돌림 구간으로 봅니다. 근데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그런 정도 구간에 걸렸어요. 네. 장중에 찍었거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내일 오후에 아마 위메이드라든지 이제 일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도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에 있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한두 번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가져가시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붕괴시킨 이후에 지금 2,700 기술적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네. 뭐 그 추세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언제쯤이나 추세 전환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설 전에 한번 나오고 2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박스권이 깨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그 박스권 하단이라는 부분이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에서는 한 2,820에서 2,840 정도고요. 뭐 이 하락하는 21선도 글로벌하게 지수를 제가 한 20여 개국 돌려봤을 때 하락하는 21선을 종가 기준 넘은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2,8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이용해 보면 코스피랑 비슷한 게 다우나 이제 S&P 정도인데 한 50% 정도 되돌렸거든요. 네. 그걸 계산하면 2,810 정도가 나오고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성장주나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그렇게 환산해 보게 되면 한 915 정도 나오고 한 21선 정도는 한 9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0 초반, 2,800 초반은 사실 기술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뚫고서 기술적인 상승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논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매를 맞는다라고 하면 매 맞기 전에 제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계속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나 유가도 101.9%대 그다음에 90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100불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2%를 넘는다 그러면 또 심리적인 또 공포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레버리지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대 인근에 가시면 좀 분할 매도하시고 다시 조정이 있으면 사시는 정지에 좀 보수적인 전략 취하시는 네. 게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벌기보다는 최대한 자산을 지켜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최근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도주가 있는 것도 또 아니고 아니고, 맞아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또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종목 네. 찾기가 정말 정말 힘든데 어렵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도 네.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실적이 네. 좋아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빠지고 맞아요. 예. 네, 너무너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순환매에 대한 것은 사실 예측이 필요하잖아요. 설 직전에는 사실 IT, 실적된 IT들이 강했고 네. 설 직후부터는 여행, 레저나 이런 오미크론 관련 리오픈주가 강했고 또 오늘은 납품가드 업종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주 후반에 뭐가 강할지를 사실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봉의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떠나서 주가가 조정 줄 때 들어가고 그 조정이 생각보다 과하다라는 게 있을 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 섹터 ETF나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이 있고 네. 관련해서 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IT 섹터들도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IT 섹터는 이제 1년치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 변동이 있을 때 잠정 실적 발표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보시면 주가 볼로 봤을 때 뭐 7, 8%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니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정도에 좀 분할 매수하시면 음봉에 매수하시면 그래도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IT 하드웨어 섹터 중에서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차량용 전력 반도체라든지 8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비메모리 생산하는 업황입니다. 경쟁사들이 전부 다 12인치 웨이퍼를 증설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지금 많이 없어진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죠. 제품을 고마진 매출로 이제 바꾸게 되고 환율도 좋은 수준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분기에 한 800억 정도 벌었던 회사가 네. 3분기는 1,190억 정도 한 25% 올라갔죠. 4분기는 저는 아무리 못해도 1,300억 이상이 더 나올 것 같고요. 1분기는 1,5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충분히 6천억 이상을 벌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3.1조 정도 되고 최근에 어제 오늘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6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쯤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전략 정도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양봉에 추격을 매수하는 거는 V자 반등을 가정했을 때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음봉이 난 종목들 중에서 시장 흐름에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실적이 되는 IT 하드웨어 섹터 중에서 DB하이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략을 주신 가운데 DB하이텍 그래도
또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 네.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